안녕하십니까. 해원유학원 대릭쌤입니다. 자, 오늘은 예고드린 것처럼 3년 특례 자격 요건 및 필요한 서류 준비 안내에서부터 차근차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 사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탄종파가라는 곳입니다. 싱가포르. 저가 직접 요번에 출장 때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좀 추억이 있는, 정말 2000년 초반에 싱가포르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여기가 예전에 그 K쿨이라고 한국 호프집 있던 자리인데 저 좀 생각이 나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해원유학원 진학 컨설팅 팀을 먼저 좀 설명 간략하게 드릴게요. 저희 진이 아빠는 원장님이 계시고 저 대리기사라는 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1년도에 설립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주제인 3년 특례 자격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내용만 잘 숙지를 하시면 그닥 헷갈리진 않으세요. 그닥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3년 특례 자격 요건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면 나왔지 않습니까? 즉, 국외 재학기간, 국외 체류기간, 국외 근무자 재직기간,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만 3년 특별 전역에 해당되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즉, 학생만 되면 안 되고 부모님 두 분 다 거기에 해당되셔야 된다는 내용이죠. 아마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어렵진 않으세요. 고교 과정 1개 학년 포함해서 중고등학교 과정 3년 이상, 즉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가 6년이잖아요. 그럼 학기로 따지면 총 12학기가 나오는데 이 12학기 중에서 고교 1년을 포함해서 3년만 해외에서 거주를 하거나 밑에 조건을 맞추면 내가 너한테 3년 특별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은 특혜를 줄 거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외 재학기간은 위와 같이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국외 체류기간은 간단해요. 학생은 총 4분의 3 이상, 그리고 부모는 3분의 2 이상을 같이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국외 근무자 재직 기간인 경우도 보통 0년으로 계산합니다. 이 학생이 3년 특례를 받는 조건서부터 0년을 계산해서 3년 이상을 근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내가 7학년, 8학년, 그리고 10학년을 다 채웠어. 그리고 국내에 들어왔어. 아니면 다른 나라 가 있어. 어쨌든 3년 체류 기간을 다 필요 충분 조건은 다 자격 요건을 취득하시면 이 학생 3년 특례 학생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걸 조금 헷갈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한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10학년에 입학을 하는데 시작할 때서부터 들어갔어. 오케이. 그러면 시작한 날, 예를 들어 저기 날짜 보이시죠? 2021년 8월 16일 날 우리가 계약을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0년은 8월 15일까지 그 다음에, 즉 방학기간도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일부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그럼 방학기간 빼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방학기간 포함된다라는 거. 그 옆에 보시면 학기 중 편입한 경우로 나눠지잖아요. 이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이 기준으로 발령내지는 않거든요. 정말 일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발령낼 수도 있고 그런 기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기를 시작하고 입학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 편입한 날로부터 360을 계산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건 재학증명에 찍히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 같은 경우는 4분의 2 이상 체류를 하시고 학부모 3분의 2 이상 체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 학부모 국외 근무자 재직 기간도 영유 통상 3년을 채우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그냥 이 표를 보시고 계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딱히, 자 보세요. 학생 같은 경우 거의 90일 이상 한국에 안 들어와 있으면 되고요. 부모님 같은 경우는 120일 정도예요. 그 정도만 같이 나와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런 거 있어요. 아버님들은 예를 들어 내가 중국에 근무를 하는데 출장이 뭐 베트남으로 갈 수도 있고 뭐 태국 갈 수 여러 군데 갈 수 있잖아요. 이건 가셔도 상관없어요. 왜? 국내에서는 이 학생, 이 아버님이 국내로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120일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아셨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북경에서 공부를 하는데 뭐 한 60일 정도 다른 나라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국내만 안 들어오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고민되시는 게 졸업 학년도예요. 예를 들어 12학년 지금 졸업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했는데 영년은 365일 계산하면 선생님 저는 8월 중순에 시작했으니 8월 중순 전까지 그 나라에 있어야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출입국 관리 기록을 원서 제출 1개월 전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7월 10일이라 치자고요. 늦게 잡아도. 그럼 6월 10일 전까지 나와 있는 그때만 끊으면 되니 그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뒤에 7, 8월은 좀 빠진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졸업 연도에서는 통상 졸업일 기준으로 가는 게 통상적으로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아직 기본적인 건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12년 제도로 가면 미국 학교나 한국 국제학교인 경우에는 1학년, 6학년, 7학년, 9학년, 즉 중등 과정은 7학년서부터 해서 12년 과정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3년제도 있어요. 영국 고등학교 다니거나 뉴질랜드 쪽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는 13년 제도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0년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즉 13년서부터 0년으로 계산하면 8학년서부터가 우리가 말하는 중고등학교 과정이 되는 거고요. 또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남미 같은 데 가면 중남미 쪽에는 11년 제도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친구 12년 다 못 채웠으니까 대학을 못 가냐? 그건 아니죠. 그 나라에서 고등학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11년도부터 0년으로 해서 즉 6학년서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해당 안 되겠지만 그런 케이스별로는 문의 주시면 됩니다. 문의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그 결론을 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 안 되면 각 대학 입학처에 전화하시면 돼요. 아셨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 누락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어디 상담을 가시거나 누구한테 문의할 때 반드시 이런 표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유리해요. 자, 보세요. 이 학생인 경우에는 국내 쭉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9학년 1학기, 즉 중3 1학기 딱 다녔는데 아버지가 발령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 해당 국제학교에 시험 신청인데 너는 10학년 1학기서부터 다녔는데 와, 스킵한 거잖아요. 한 학기 누락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자격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 학제 차이로 인한 부분은 인정을 해 주겠다라는 거. 근데 거의 없어요. 9학년 1학기 다니다가 10학년 1학기로 올라간 친구는 거의 없지만 그래서 만약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학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 친구가 이런 학생들은 꽤 있어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8, 9학년인 10학년 어머님들 중에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면 잘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A라는 학교 쪽 국내 초등학교 쭉 3학년 1학기가 다녔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나라 갔겠죠. 예를 들어 베트남 갔다 치자고요. 4학년 1학기 왜 들어오래요? 국제학교에. 그럼 들어가시면 돼요. 한 학기 누락이 됐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쭉 다녔는데 다시 국내로 귀인 발령 나서 갔더니 국내 초등학교 넌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다시 다녀. 중복됐잖아요. 상관없어요. 중복시키셔도. 중복하세요. 쭉 다녔죠. 근데 9학년 2학기까지 다녔는데 아까 앞에 학생이 또 다르게 또 발령 나서 갔더니 너는 이제 10학년 1학기에 들어올 실력 안 되고 다시 9학년 2학기 다녀. 이런 경우가 있거든. 중복시키셔도 돼요. 그리고 쭉 갔는데 11학년 1학기까지 하고 있다가 또 귀인 발령을 받았어요. 또 국내에 들어왔어요. 국내 고3만 마쳤어요.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전학을 하거나 편입을 할 때 학제 차이로 나는 중복이나 누락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저희가 총 초등학교서부터 12학년까지 하면 24학기잖아요. 그 중에 적어도 23학기 이상 이수했다면 내가 웬만하면 자격 요건을 인정해줄게 하는 게 3년 특례 제도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 학생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케이스를 잘 적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케이스 더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서부터 쭉 공부했습니다. 쭉 진행을 해서 10학년 1학기까지 다녔는데 중국 발령인데 어디 발령받고 갔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10학년 2학기 가거나 9학년 2학기 가야 되는데 많은 케이스에 있어서는 영어가 좀 안 된다든지
갑자기 나갔을 때는 준비 안 되는 경우에 9학년 1학기서부터 시작하는 케이스도 꽤 많아요. 그러면 정말 1년 이상이 뒤처지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즉, 겹쳐있는 기간이 한 학기, 두 학기, 3학기잖아요. 근데 대학에서는 3학기 내가 다 인정을 안 해줄게. 한 학기 정도는 인정을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럼 1년은 사실상 버리는 거예요. 버려도 상관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때로는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다 보니 아니면 뭐 특성 케이스에 인해서 갑자기 두 개 학년을 낮췄던 학생들도 있어요. 3등을 맞추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규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중복이 되더라도 한 학기 정도만 중복 학기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학생이 여기 누스난, 즉 비어있는 데가 없지만 만약에 비어있다 그러면 한 학기 중복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겠다라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말씀드린 요 한 세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본인들 케이스에 잘 적용을 하시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서류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딱 사진 찍거나 잘 적어 놓으세요. 이거 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3년 특별전형을 주로 할 때는 학생 기준, 부모님 기준을 좀 나누셔야 돼요. 필요한 서류 준비하실 때. 이게 막 섞여져 있으면 막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증명사진 들어갑니다. 여권용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뭐 여학생들 막 화장하고 이쁘게 찍은 그거 사진 올리시면 안 돼요. 이마 보이는 여권용 사진을 하나 증명사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출입국 증명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국 관리 기록 증명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가고 들어온 게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거 언제서부터 준비하셔야 되냐면 출생 시서부터 1개월 이내로 하셔야 돼요. 선생님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서부터 준비하면 안 돼? 물론 그렇게 하셔도 돼요. 되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학교마다 출생 시서부터 노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서류들이 애매할 때는 좀 과하게 준비하셔도 돼요. 저희는 항상 그래요. 서류가 준비가 안 돼서 미비한 거로 서류 탈락하는 것보다는 서류가 좀 과하더라도 이런 건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 기준 출입국 관리 기록은 출생 시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준비를 하셔라 라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재하는 지역에 가시게 되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저 재외국민 등록하러 왔습니다 하면 등록부 등록을 해줍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전에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이름으로 학생 기준. 그럼 김땡땡이 딱 나오면 밑에 부모만 나옵니다. 그게 가족관계 증명 서류이기 때문에 기본 가족관계 증명서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 하늘색 파트는 기본적으로 준비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그 약간 누런색 파트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학교에 관련된 필수 서류 중에 하나라 보시면 돼요. 즉 고등학교나 초중고에서 띄워와야 되는 서류예요. 이해되셨죠? 구별되시죠? 자, 고등학교 프로파일, 스쿨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선택적으로 제출 가능해요.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다. 그러면 준비하셔야죠. 누구한테 찾아가시면 되냐면 학교에 가면 카운셀러 선생님이 계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 스쿨 프로파일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학교에 2장짜리 3장짜리 뽑아줍니다. 그냥 가져오셔도 되는데 선생님 저 카운셀러 선생님 여기다 학교 도장을 한번 찍어주세요. 한번 찍어주십니다. 그거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2학년 올라가인 올해 원서 제출하는 친구라면 지금 가셔서 띄워오시면 돼요. 근데 내가 11학년이다? 내년에 하셔도 돼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두 번째 학사 일정표, 스쿨 캘린더로 하죠. 이 부분도 보면 각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우리 학교 학사 일정이 어떻게 됩니다라고 뭐 달력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프린트 하셔서 찾아가세요. 선생님 여차저차해서 가니 찍어주세요. 찍어줍니다. 특히 뭐 한국국제학교라든지 미국 학교, 영국 학교 중에서 한국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다 해주시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활동증명 서류 이런 부분이 좀 문제될 수 있는데 보통 학교들은 기타 서류 목록표라는 거 학교별로 다 만들어서 기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액티비티 리스트, 어디 리스트라 말씀드려요. 그걸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국제학교를 다닌다, 영문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내가 언제 어떻게 언제 무엇을 했고 하는지 쭉 기록표를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다시 스쿨 카운셀러 선생님한테 가서 증명서 도전 일단 받아 놓으세요. 왜 받아 놓으라 말씀드리냐면 뒤에 이제 활동 증빙 서류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쓸 수도 있고 나중에 기타 서류 목록표 작성할 때 이 만들어 놓은 활동 기록표를 가지고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해 놓으셔도 상관없으니까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요. 물론 필수사항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요? 과하게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영사 확인 및 아포스티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초, 중, 고 재학증명서인 경우에는 영사 확인 및 아포스티유 둘 중에 하나, 둘 다 하시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고 재학 연, 월, 일 필수입니다. 당연하죠. 재학증명서니까. 그래야 이 학생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 학교를 다녔는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초, 중, 고 성적증명서 물론 영사 확인 받으셔야 돼요.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재학 연, 월, 일 수까지는 안 나오셔도 돼요. 근데 보통의 학교라고 한다면 보통 2022년 1학기, 뭐 2022년 2학기 내지는 뭐 세템버 뭐 이렇게 약간 그 달까지 구별이 돼요. 그 정도까지 받아 놓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고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도 졸업 연, 월, 일수를 받아 놓으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A레벨 학교나 일부 IB 디플로마 학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졸업이 10월 달에 졸업이나 9월에 졸업을 하는데 IB 디플로마나 A레벨을 11월에 시험을 봅니다. 또는 5월에 졸업하는데 6월에 시험을 봅니다. 그럼 선생님 그러면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만 인정을 받는다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보세요. 인정해 줍니다. 그 정도는. 대학이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 그냥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한번 스쿨 카운셀러님 찾아갑니다. 램입니다. 선생님. 졸업 예정 증명서의 날짜가 졸업이 저와 이렇게 찍혀 있지만 실제 저 A레벨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 그 문구 하나만 더 넣어주세요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내가 4월에 우리 학교는 졸업을 하지만 이 친구는 학사 일정상 언제까지 시험을 봅니다. 그 문구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요. 깔끔하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해서 요 지금 누런색 칸에 보이신 빨간색 영사 확인 받아야 될 서류는 딱 3가지죠. 다시 정리하면 초, 중, 고 재학증명서, 초, 중, 고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딱 3개만 받으시면 됩니다. 또 어머님 헷갈리네 하시는 부분들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초등학교를 예를 들어 광주에서 공부했어요. 중학교를 상해로 갔어요. 고등학교 또 내가 하노이 갔어. 야, 그런 경우에는요 어머님 원칙상은 영사 확인이라는 거는 내가 광주에 있을 때는 광주 영사관, 상해에 있으면 상해 영사관, 하노이 있을 때는 하노이 영사관을 찾아가시는 게 맞아요. 야, 그럼 이걸 언제 찾아가요, 선생님? 뭐 특히 코로나 때 막 막혀서 이거 어떻게 뭐 이런 우왕좌왕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는 코로나 다 풀렸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중국에 있는데 우리 아이가 7학년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 미리미리 영사 확인 받아 두세요. 미리미리 그 날짜 받아 놓으시면 대학생이 이해합니다. 이 친구가 여기 갔다 여기 갔는데 지금 날짜가 뭐 5년이 6년 지났어? 그럼 어떡하라고? 내가 졸업한 게 그건데. 일단 그 DB입니다. 그건 대부분 다 받아줘요. 대신에 우리는 뭐 최근 것만 받아야 됩니다. 그때 아포스티유를 신청을 하셔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때 신청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 해주면 되시고요. 다시 우리 하늘색 칸 보이시죠? 표준 학력 평가 자료. 그게 우리 IB 디플로마, SAT, AP, A레벨이라는 건데 기본적인 성적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오피셜 리포트도 제출하셔야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피셜로 보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모르신다고요? IB 디플로마인 경우에 IB 디플로마 오피셜 샌딩 스코어 딱 치시면 쭉 나와요. IBO 본부에서 돈 내면 다 보내줍니다. 아셨죠? A레벨도 마찬가지. 각 보드에 들어가시면 보내는 방법 나오거나 모르시는 경우에는 연락 주세요. 아니면 스쿨 카운셀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그 부분 다 말씀은 해 주십니다. 아셨죠? 그 SAT, AP는 컬리지 보드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만약 신청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줄 일이 없죠. 그 사람들 그 돈 받고 하는 건데. 이해되셨죠? 그리고 각종 기타 서류를 제출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액티비티나 어드나 어학 능력 등이 들어가는데
보통 기타 서류 목록표라고 그래서 학교별로 목록표 따로 있습니다. 아직 올해 건 입학 요강이 안 나왔지만 입학 요강이 다 나옵니다. 그럼 거기다 딱딱 쓰시면 돼요. 아니 입력을 하시거나.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학교에 따른 최대 10개까지 증명서치 해대 20페이지 이내 뭐 학교별로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배치 상담이 끝나면 다 찾아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증 취득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IB 디플로마나 A랩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고등학교 이내에 모든 걸 끝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요 언급해 드린 서류들이 학생 기준입니다. 부모님 기준 아니에요. 학생 기준으로 이런 서류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 두 번째 부모님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죠? 괜히 아버님들이 준비 잘못했다가 욕 엄청 먹습니다. 어머님들한테 아이들한테 엄청 욕 먹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권사본인 경우에는 부모 2인 두 분 다 필요합니다. 여권사본 준비하시죠. 그리고 출입국 증명서 부모님 두 분 다 필요합니다. 그럼 출생시서부터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고등학교 대학 졸업하신 언젠데 그거 다 어떻게 해요? 아이가 나가는 우리 아이의 출생시서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좀 과하더라도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증명서 띄워놓고 기록하는 게 있어요. 원서 싹 들어가면 막 언제 짝짝짝 그 임정할 때 그 사람 그 학교별로 입력하는 부분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니 그 부분도 아이랑 좀 맞추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당연히 하셔야죠.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뭐냐면 아까 학생도 하나 필요해요. 김땡땡이 치면 부모 나오는 또 여기는 김땡땡이 아빠 이름을 끊으시면 나오죠. 자녀 나오고 부인 나오고 이걸 준비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어머니 걸 끊으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어쨌든 근데 저 항상 원하는 거는 그 아버님이 일하러 나가셨다. 그 아버님 명의로 된 서류를 다 맞추시는 게 맞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어머님들이 주재원으로 나가신 경우도 요즘에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머님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류든 쭉 맞춰 놓으시는 게 맞아요. 보기도 좋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딱 맞춰 놓고 자 이제 그 한해서 밑에 재직증명서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즉 어머니든 아버님 재직하신 경우 재직증명 들어가고 밑에 주황색 부분이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재원으로 갔다. 그러면 재직증명서나 회지사 설치 인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마다 다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거 다 받아오시면 돼요. 이 두 개. 그리고 나는 현지 취업자야. 그런 경우에는 현지 취업을 하셨기에 재직증명서 그리고 그 취업한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법인 세금 납부 증명서까지 3개 준비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난 식당에 난 개인 사업자로 나왔어. 그런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본인이 쓰시면 되고요. 회사 명의로 그리고 사업자 등본 그리고 세금 납부 증명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아포스틴 영사 확인 뭘 받으셔야 되냐면 내가 재직한 관련된 건 다 받으시면 돼요. 사업자 등본 안 받아도 상관없지만 받으세요. 아셨죠? 그냥 개인적인 내 여권사본이나 출입 이건 다 안 받으셔도 되지만 내 자격 요건에 대한 회사 단위 증빙 서류는 다 영사 확인 및 아포스티유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20분 했네요. 25분.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이 이 정도로 끝내면 욕먹겠죠. 사실은 저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있어서 저와 또 3특 전형 유형 정리를 좀 했습니다. 물론 이거 인터넷 다 치시면 다 나오긴 해요. 근데 또 대학생 관점에서 또 한번 해주는 거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아마 지금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뭐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뭐 다양하게 들어와 계시는데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눈다 생각하시면 돼요. 서류 플러스 면접 학교가 있고요. 이게 서류 평가만 하는 학교 있고 서류랑 면접하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 뭐 공통 자연 인문 지필 학교라고 합니다. 지필 평가하는 학교가 있고 면접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매해 확인하셔야 돼요. 왜 작년 같은 경우 숭실대가 지필 학교였거든요. 올해는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내가 저학년이다, 내 10학년이다, 9학년이다 하면 대략적으로 나는 서류로 갈 거야. 난 서류 풀어서 지필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발. 지금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나중에 내 상황에 맞게. 즉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고1까지 다 채웠는데 국내 고등학교로 들어오게 돼서 그러면 이제 서류 쪽보다는 지필 쪽에 가까운 게 맞고요. 아니면 내가 한국 국제학교를 다녀. 정말 GPA 따기 우리 학교 너무 힘들어. 정말 열심히 해서 내 1등 다 유지했어. 근데 SAT, AP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물론 서류로 가셔도 돼요. 그렇지만 지필 학교 한두 개 정도 안고 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상황에 따라서 이 서류 학교로 갈지 지필 학교로 갈지 면접 학교로 갈지를 결정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학교 이름 뭐 있는 거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배치 상담 딱 끝나면 내가 어디 갈지 다 나오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 요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학 계열 뭐 서류 면접 학교들이 서류 면접 동영상 연세대 뭐 미래캠퍼스는 서류 프로 면접 동영상 면접이 올라가겠죠? 서류 플러스 MMI 형식, MMI 형식에는 뭐냐면 연구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라면 잘 알 거예요. MMI라는 특별한 인터뷰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건국대예요. 그럼 내 아이가 만약에 IB 디플로마 A레벨을 하면서 연구의대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 학생들은 연구의대 준비하고요. 싱가포르, 홍콩 혹시나 모르니까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만약 국내 3특을 적용한다? 그럼 저는 항상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 한번 도전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유리해. MMI랑 이걸 준비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많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서류 개별화 면접 같은 경우도요. 연구의대를 준비를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냐면 그 BMAT이라는 의학 적성 검사랑 UCAT이라는 의학 적성 검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예전 의전원이나 의대 학사 편입할 때 항상 보는 시험들이 있어요. 미트 시험이라고 있는데 그 시험이 뿌리가 되는 시험들이에요. 그러면 내 아이가 연구의대를 준비를 했다. A레벨이나 IB 디플로마 하고 있다. 당연히 이거는 내가 3특까지 된다. 저라면 서류 프라이드 개별 면접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저희 학생들 그렇게 들어가요. 그럼 확실히 내가 연구의대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의학 계열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약학 계열 같은 경우도 기본이 서류 플러스 면접이에요. 그래서 쭉 중앙대, 연세대, 가천대, 인제대 이렇게 뭐 몇 배서 뽑고 심층면이 어떻게 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면접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오늘 너무 길어집니다. 면접까지 가면. 그래서 어쨌든 약학 계열 이렇게 정리가 되고 한의학 계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 이번에 수능 최저 요건이 들어갔죠.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수의학 계열 2개 이렇게 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 더 추가됩니다. 저 진짜 요까지만 하려고 했어요.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또 아니잖아요. 자, 변경사항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2024학년도에 들어가면서 저희 변경사항이 생겼어요. 가장 큰 게 자소서가 폐지됐죠. 여러분 왜 자소서가 왜 폐지된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왜 폐지될까? 이게 폐지가 교과부에서 폐지가 되는데 대학들이 반대하는데 폐지한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과부가 이거 폐지하기 위해서는 막 모아보죠. 자소서가 어떤 영향을 미친지 연구도 해보고 했더니 항상 패턴이 똑같은 나오고 입학사정관도 자소서를 가지고는 이걸 뭐 어떻게 뽑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의도 때문에 없어졌다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같은 진학 컨설팅 입장에서 눈물 나죠. 저희 자소서가 아주 강한데 어쨌든 폐지됐으면 폐지된 대로 가야죠. 자, 그리고 또 뭐가 폐지가 됐느냐면 연세대 기준으로 수상 내용을 미방 인정하겠다 나왔어요. 아시잖아요. 생기부 보면요. 계속 수상 내용이 있어요. 아이들. 그리고 일반 국제학교 가도 다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 내용 없으면 받아오라고 얘기해요. 그럼 카운슬 선생님한테 찾아가요. 선생님, 저 한국에 대학 가는데 필요하답니다. 다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은 줍니다. 그런 게 불필요하다고 느껴진 거겠죠. 없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은 되게 편해졌습니다. 학부모님들도 편해지셨어요. 문제는 편해진 만큼 다른 쪽에 비중이 가기 때문에 그 비중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접근 방법을 아까 앞에서 좀 나눠드렸는데 크게 그냥 서류평가, 서류면접, 서류집필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자 보세요. 오버랩 되는 부분이 뭘까요? 저 빨간색 그림이죠. 서류. 그러면 대학들이 이 서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대릭쌤만의 관점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면접이나 집필까지 저 진행 못해요. 딱 서류까지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연세대학교 여러분 딱 치시면 유튜브 영상 나와요. 나오면서 딱 저 사진이 나오면서 설명합니다. 제출 서류의 평가 기준 무엇입니까? 공동학습, 구성원의 다원화, 경험 공유. 야, 이게 뭐지? 여러분 딱 들으시면 그냥 이해는 되지만 되게 추상적으로 막연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놨을까요?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내가 고등학교를 분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첫 번째, 너가 한국국제학교 나왔니? 아니면 미국 계통학교에서 SAT AP를 했니? 아니면 너가 IB 디플로마 학교니? 너가 A레벨 학교니? 너 뉴질랜드 ACEA 했니? 너 캐나다 학교야? 온타리주에서 했니? 마니토바주에서 했니? 다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구성원의 다원화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상해의 아이들 너무 공부를 잘해요. 그 영대 입장에서는 상해에 나오는 성적수는 걔네들만 뽑으면 이 구성원의 다원에 맞지 않잖아요. 그쵸? 약간 수조에 있거나 뭐 칭따오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좀 다양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과테말라에 있거나 아니면 체코에 있거나 좀 다양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 공유는 결국에 구성원의 다원화 같이 가지 않을까요? 내 체코에서 IB 디플로마 했어. 난 상해에서 공부했는 한국 국제학교 다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저쪽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공유가 일어나겠죠. 즉, 이 평가 기준은 뭐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고등학교에 따라서 내가 분류를 하고 평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몰라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판단하실 분도 있으면 다르게 판단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판단을 했어요. 두 번째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연세대 기준이에요. 평가 요소인 평가 항목 이렇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나눠서 크게 3개 파트로 나누고 하위까지 10개 파트로 나눠서 평가를 하겠습니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무슨 숨은 퀴즈도 아니고 제시어만 해주셨는데 딱 보시면 여러분들 듣다 보면 다 이해는 되세요. 어디선가 얘기했던 부분 다 어디선가 말씀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저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맞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나름의 분석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자, 보세요. 학업 역량 평가 방법이에요. 교내 활동 및 교과 과정 중심에 딱 못을 받고 시작을 해요. 학업 성취도 보세요. 앞에 말한 아카데믹 퀄리피케이션과 맞닿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한국 국제학교를 다녔어. 근데 난 진짜 GPA 열심히 해서 내신 1등급이야. 우리 학교 석차도 뭐 3등 안에 다 들어와. 그럼 그 친구가 SAT나 AP가 사실 필요할까요? 사실상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 세대를 거치면서 그 안에 자꾸 SAT, AP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IB 디플로마 했어요. IB 디플로마도 사실상 전 세계 공통시험이기 때문에 내 45점이면 44점만 가져가면 되지만 아시다시피 연고대나 의학계열 가는 아이들은 거기 SAT나 AP가 다 얹잖아요. 얹는 이유는 하나예요. IB 디플로마 취소되거나 시험을 보고 안 보고 그 갑자기 점수가 뛰니까 내가 이거를 평가를 못하겠다 나와서 SAT, AP를 붙였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코로나가 같은 현상이 없다면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퀄리피케이션 최대한 맞추는 게 1번입니다. 즉 IB 디플로마를 해요. 이 친구 43점 맞았어요. 거기에 1500이 붙었어요. 어떤 학생이 40점 나왔어요. 1550이 붙어요. 그럼 누굴 뽑아야 될까요? 당연히 저는 교과과정 중심으로 하는 학업 성취도를 이룬 43점에 1500짜리를 뽑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갑니다. 아셨죠? 그런 내가 선택한 교과 과목을 가장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요소고요. 학업 성취도에는 두 번째 뭐냐면 기본 어학 점수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근데 국내 기준으로 보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 대기업 취업할 때 항상 토익 요구하죠. 대학원 들어갈 때도 항상 토플 요구합니다. 아예 맨날 요구해요. 왜 요구를 할까요? 학업 성취도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영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집어넣어요? 사실상 학업 성취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본 어학 점수 토플이라든지 IELTS는 여러분들이 필히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보세요. 아까 말하는 뭐 구성원의 다원화, 뭐 이게 공동학습 이런 거의 기본이라는 거는 너희들은 영어로 학습된 학교를 다녔잖아.
그럼 영어를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토플, IELTS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기본 점수 이상을 항상 맞춰놓으시는 게 학업 성취도입니다. 이게 가장 높게 평가하겠다라는 두 번째 학업 태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학년별 교과목 이수 여부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수1하고 수2하고 칼 A, 칼 B인데 보통 영국 대학을 지원하거나 싱가포르, 홍콩, 뭐 미국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9학년 때 어떤 과목 이수를 하는지, 10학년 때 좀 더 어려운 과목 이수를 하는지, 11학년 좀 더 내가 도전적인 정신을 가는지 많이 들어보는 내용들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학업 태도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굳이 내가 학업 태도를 보여야겠어, 내가 열심히, 이게 아니라 그 학년에 맞춰서 내가 성장하는 거를 성적표로 보여줘라. 그 내용이에요, 정확하게는. 아셨죠? 탐구력. 야, 오랜만에 듣는 단어에 솔직히 저는 탐구력. 야, 무슨 탐구하는 능력이야? 그건 뭐 어드벤처야? 이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자, 힌트는 앞에서 줬잖아요. 교내 활동 및 교과 과정 중심이에요. 그러면 액티비티 리스트, 아까 좀 활동 증명서를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비교과 활동 기록표 중에서 자율 동아리라든지 소논문이라든지 대회 참가라든지 꾸준히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 쪽에 재능이 있어. 난 수학 관련된 전공을 하고 싶어. 그러면 AMC를 하든 BTO를 하든 수학 능력에 관한 시험을 정기적으로 대회를 참가하면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겠죠. 그런 거를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율 동아리로 내가 어떤 뭐 경영을 하고 싶어. 그럼 내가 경영으로 비즈니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너가 얼마만큼 탐구하고 발전해 나가는지 보고 싶다라는 게 이 내용이에요. 사실상 아까 10가지 중에 이 3가지면 거의 다 끝납니다. 뒤에 건 볼 필요 없어요. 근데 뒤에 건 봐야겠죠. 그래서 요거 정도는 내가 7학년이든 10학년이든 다 이거를 학년에 맞게끔 준비를 해 주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진로 역량 평가는 뭐냐면 학과 적합성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전공 과목 교과 이수 노력이잖아요.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앞에랑 또 겹치는 거예요. 학년별로 해야 될 거 열심히 하는지, 어려운 과목 이수하는지 여부가 이게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그렇게 나와요. IB 디플로마 하는 친구는 하이어 레벨 너가 뭘 듣고 있냐 이거죠. 당연히 공과대학 가는 아이라면 매스 A, 피직스, 뭐 캠 이렇게 붙일 테고, 이과나 뭐 의대나 약학과는 캠바이오를 붙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점수 따기 좋으니까 코리안 A를 들 거야. 뭐 잉글리시 B를 들 거야.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가능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내가 만약에 국문과를 지원을 해. 오케이, 코리안 A 하이어 레벨 하셔도 돼요. 잉글리시 B, 오케이, 내가 영어 좀 약하지만 난 토플을 붙일 수 있어. 대신 나머지 2과목은 전공과 관련된 걸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좀 맞춰줘야 되고, SAT, AP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과 가는 학생이라 한다면 단계로 9학년, 10학년, 11학년 때 내가 이수해야 될 12학년 때까지 이수하고 점수 받아야 될 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피직 1을 시작해서 그럼 피직 2 또는 피직 3로 넘어가셔야죠. 케미스트리, 바이오 다 있습니다. 그 단계별 하란 얘기예요. 문제는 한국국제학교 아이들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문제되지 않아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생기면 다 나오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서 수시 전형으로 모집하는 아이들과 동일하게 적용을 할 거예요. 아셨죠? 그럼 맞게끔 해주시고 석자 관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결국 앞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추가되는 것들이 뭐냐면 HSK라든지 델프라든지 델레, JFLT 등 제2 외국어 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줄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공과대학 가는데 굳이 안 해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굳이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데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우리 학교에 나는 정말 난 공과대학 가고 싶은데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과목이 없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과목 없어요. 그럼 온라인 대학 강좌들 있잖아요. 모르신다고요? 연락 주세요. 코세라, 에드엑스 뭐 이런 강의들이 많아요. 돈 주면 서티피킷 다 나옵니다. 그거로 내가 얼마만큼 이 과목에 대해서 전공에 대해서 교과 성취도가 있는지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문은 10개밖에 못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현재 8학년, 9학년이라 한다면
그냥 내가 하려고 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안에 추려내야겠죠. 그리고 진로 탐색, 뭐 활동 경험. 야, 이거 참 앞부분에 또 겹치는 거예요. 그냥 액티비티 리스트 중에서 활동 목록표 중에서 전공에 맞는 활동 여부를 했는지 그만큼 내가 진지하게 고민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사실상 이 부분이 예전에 자기소개서에 녹여놓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때 이거 어떻게 평가할지는 몇 년 정도 데이터를 쌓아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고, 마지막 공동체 역량 평가 방법,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 규칙, 리더십. 그냥 이거는 가볍게 생각하시면 나의 활동 아니면 내 동아리 활동, 교내 활동을 통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협업과 소통 능력, 학생의 학급 활동, 디베이트 클럽, 뭐 MUA. 굳이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이런 거 아니라 내가 로보틱스라면서도 내 협력할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원래 이걸 다 자기소개서에 녹여내야 되는데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될지, 활동 목록표 어떻게 짤지를 잘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눔과 배려, 당연히 봉사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교내 중심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실성, 규칙, 뭐 이런 거, 뭐 정화 유급, 뭐 학교 기준 위반 여부, 리더십, 이런 여부를 다 해서 10가지 내역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아, 지금 얘네 그 서류 평가 이렇게 한다라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 아이가 성실하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수업 이수를 하고 성적을 땄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활동 목록 10개를, 아니 활동을 어떻게 기입할지를 12학년 때 결정하시면 돼요. 대신에 내가 12학년 때 난 이게 되게 모자라. 아, 이걸 했어야 돼. 9학년 때 10학년 때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너무 아쉬워. 11학년 때 나 이거 준비해서는 이건 못했어. 너무 아쉬워. 12학년 때 지금 할 시간 없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광고 좀 해야죠. 네. 저희 이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하다 나온 프로그램인데, 8학년, 11학년 어머님들이 오세요. 오시면 저희가 그냥 뭐 이렇게 하십시오 안내를 해드리다 이제는 프로그램화 시켰습니다. 뭐냐면, 여기 컨설턴트는 대륵쌤을 말합니다. 그 저희 매니저님인데 주로 저가 다 진행할 거고요. 연 5회 상담 들어갑니다. 즉 텀당 1회씩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상담 1회를 할 예정이고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10학년이야. 그 10학년 때 꼭 해야 될 액티비티나 어워드나 컴피티션에 대한 안내가 나갑니다. 이게 보시면 교내 활동 중심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교내 활동에서 뭘 할지 좀 정리 한번 하고요. 그리고 명문대학교의 학과목 선정 및 교과목 안내. 지금 방금 들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10학년 때 아니면 9학년 때 어떤 과목을 듣고 이수를 해야 되는지 미리 점검하고 넘어가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생에 맞는 대학 계열 및 전공 선택을 해야겠죠. 그럼 저희는 저희 데이터에 이런 학생은 이렇게 가면 좋습니다. 요즘 어머님도 이런 거 고민 많으세요. 내 옆에 갑돌이는 이걸 선택해야 되는, 이거 꼭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그 전교 1등 애들이 하는 파트가 있고 전교 10등 애들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길이 달라요. 다른 길이지만 12학년 때 가면 이 학생과 역전될 수도 있고요. 맞닿을 수도 있어요. 내 아이에 맞는 플랜을 정하실 필요가 있죠. 그런 거에서 잡아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대1 학습 코칭 좀 들어가고요. 과외나 단계별 학원이 필요하면 안내해 드릴게요. 자, 해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연에 7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물론 옆에 유업 컨설팅 패키지는 이제 대학 가는 패키지는 달라요. 이 내용 다르지만 어쨌든 8월 10일 이렇게 하고 6월까지 등록을 하시면 저희 20% 할인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우왕좌왕 고민하지 마시고요. 뭐 만약에 하는 군데 정했다 그러면 좀 오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한 44분 45분 정도 3년 특별 전형에 대한 서류 안내 등 필요한 서류 안내, 그리고 어떻게 그 서류 안에 들어간 숨은 뜻까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자, 이 정도 마치면 될 것 같고, 이제 질문. 재학증명서 중에 중고등학교 과정 학교를 옮기면 2일 정도 비는데도 괜찮을까요? 네, 그 정도는 상관없어요. 보통 1일이나 2일 정도는 상관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쿨 프로파일 캘린더 포함 모든 서류에는 학교 직인이 필요한 걸, 그렇진 않아요. 필요는 없을 수 있지만 저 항상 말씀드린 약간 과하게 준비하시라는 의미는 가능하시면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 한국인이 없고 비협조적이라서요. 네, 많습니다. 협조적이, 아예 이해를 못해요. 특히 영국 선생님들이나 미국, 이거 뭐야?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럴 때 팁을 드릴게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미리 저희가 스쿨 프로파일 학교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형식에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활동 기록표, 액티비티 서류들도 미리 학생과 다 내용을 받아서 기본 서류 다 만들어 놔요. 다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캘린더도 만들어 놓으시고, PDF를 깨끗이 복사해 가셔서, 선생님 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거 우리 학교 거 맞죠? 내 아들이, 내 딸이 한 활동 다 맞죠? 일일이 비교합니다. 다 맞아요. 선생님 다 맞으니까 이거 저거 엑셀 파일이나 워드 파일 선생님 드릴 때니 학교 파일로 좀 전환해 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다 학교 포맷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딱 붙여서 프린트해서 사인 딱 끝이에요. 왜? 카운슬 선생님 다 확인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한국인이 없고 이 한국 학생이 많지 않아서 그런 작업을 못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더 들어왔는데 이거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혼을 하셨대요.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님이 띄시게 되면 안 나옵니다.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서류 준비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다 아버님이 주저 나가신 아버님 서류 쭉 다 준비를 하셨죠. 거기 가족관계 증명서 대신에 이혼사실 확인서를 하나 받으세요. 이혼사실 확인서를 받으시면 거기에 이혼일이 나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가 365일간 다 맞췄는지, 부모님 나가 있으시잖아요. 출입국 기록 다 나오시잖아요. 이혼한 건 상관없어요. 만약에 내가 다 같이 해서 자격을 받았어. 오케이입니다. 다 받아주니 그런 부분들을 학교들은 일일이 규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미리 좀 파악하시고 전문가한테 좀 의뢰를 하시거나 문의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학교 확인하든 해서 그런 서류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하나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출근을 못하고 원격으로 수업하는 경우는 다 인정해 줍니다. 이거는 고등학교에 가셔서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했습니다는 증빙서를 받으시면 돼요. 다 가능하니까 대신에 사유서가 분명하셔야 되고 사유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 명확하게 쓸 때 카운슬 선생님한테 써달라면 써줄까요? 안 써줘요. 여러분들이 레터형식에서 다 명확하게 이런 해서 날짜별로 딱딱딱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선생님 사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들고 가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초반을 못 듣는 녹화 파일이나 PPT 파일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개인자료 회사 지원 나가진 않지만 좀 기다리시면 제가 이거 유튜브로 다 나갑니다. 유튜브로 나가시면 저희 혜연유하고 유튜브 치시면요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나올 것 같고 이렇게 오늘 찍고 나면 한 2주? 빨라 2주? 그 정도 후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니까요. 어머니 그때 좀 확인하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년 특례 자격 요건 및 필요한 서류 안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